예, 저희 데리킴님이 약간 몸이 아직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좀 안정을 취하느라 저 오늘 바로 저희 판승철 판교센터 이성원 선임 매니저님 바로 모시고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네.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저희 판승철님께서 저를 박팀장 오늘따라 잘생겨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웬일로? 예, 근데 잘생겨 보인다는데 기분이 네. 묘했습니다. 네. 어떤 감정일까요? 네. 상당히 이해하기 싫은 그런 감정이네요. 네네. 네. 묘한 기분 느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저도 사실 이제 진행하면서 이 판승철님하고 좀 얼굴 많이 보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진행자로서 사실 그 패널에 숨겨진 마음을 읽는데 요즘 내심 노래 부르라고 한 번도 안 권해주나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사실 첫 대회가 상당히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노래 그렇게 듣는 그런 코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공부해야죠. 언제까지 노래만 부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모셔서 또 시황 업데이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바로 할까요?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시황 바로 예. 가시죠. 오늘 임팩트 있게 갑시다 오늘. 예. 제가 이제 어제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발짝 더 내디디면 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좋은 소식 세 가지가 세 명의 이제 용사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바로 잡아줬습니다. 용사가 등장했나요? 그렇죠. 네. 세 명의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하커, 블라드, TSMC 여기 세 명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매크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지표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가 나왔는데 전월 7.1이었고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전월 7.1에서 6.5까지 떨어졌으니까 시장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특히 더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1% 감소했죠. 이러면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죠. 심지어 전월 0.1%였고 0.0만 나와줘도 베리 땡큐한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주면서 되게 좋을 것 같았지만 곧바로 같이 나온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7%가 나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여기 나이스. 전월 6%였으니까 0.3 떨어졌네. 근데 MOM으로 보면 0.3%입니다. 전월 0.2%였거든요. MOM 0.3이 제가 베이스 케이스로 지난 시간에 베이스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0.3을 넘는 순간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0.3 밑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뭐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MOM 0.3을 보고 시장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나왔던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이 나왔어요. 네. 예상이 21만 5천 건이었는데 전주가 20만 6천 건이었고요. 그거보다 고용이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 3펀치를 연속으로 맞으면서 장 개장하면서 11시 30분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쭉 빠져버렸죠. 네. 1%쭉 빠졌었는데 그 후에 바로 아까 이제 세 명의 용사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하커 여는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금리를 몇 번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75bp씩 올리던 시대는 끝났다.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얘기하다가 요거 다 앞에 건 이제 없다는 거죠. 네. 시장이 되게 안도했습니다. 앞으로 25bp씩 인상해야 된다. 25bp는 50bp, 75bp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견딜만 합니다. 근데 하지만 통화 정책이 효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요 말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고 물가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 당분간 유지한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쉘터,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내용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임대료요? 네. 결국 이번에 지금 최근에 물가 지수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 저희가 9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는 네. 임대료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임대료는 하락하고 있는데 임대료 지표가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어떤 표에서 잠깐 좀 확인했는데 렌트 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쉘터라는 그 지수에 반영되기까지가 약간의 약간 레깅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약간 후행성이 네.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약간 추후에는 그 쉘터 부분도 이제 좀 하락을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월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 지금 이제 실제 지표를 사용했으면 네. 당연히 떨어졌어야 맞는 건데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OER이라는 거죠. 집 주인한테 예. 네가 이 집에 산다면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게 이런 식의 설문이기 때문에 집주인님의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누가 네. 낮아서 낮게 낮게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리가 예. 없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게 보통 6개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까지도 레깅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꺾일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뭐 어제 같은 경우 그런 얘기 막 조도 만들잖아요. 예. 뭐 이제 뭐 코어 인플레를 봐야 될 게 아니라 뭐 그 앞에 초코어 인플레를 봐야 된다. 쉘터를 빼버리자. 아니 근데 그 집주인의 어떤 심리가 들어가는 그런 대답을 어떤 경제 지표로 쓰기가 네네. 사실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저도 지난 시간부터 그러니까 방송에서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미국 제도의 문제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게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게 언젠가는 반영이 될 거다. 네. 그러면 그걸 빼고서라도 지금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이게 견딜 만한지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는 사실 그렇게 분위기가 애매했어요. 좋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었고 네. 나쁘다는 쪽에 가깝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간선에 걸쳐져 있는 나쁨이라고 할까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커랑 블라드 형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 거죠. 블라드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5.1 만들고 유지해야 된다. 딱 한국 사람 정서에 딱 맞죠.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뭐 기다리고 앉아서 빨리 5.1 만들고 예. 그다음 유지해서 지금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 말은 이거죠. 지금 실업률이 예. 이렇게 단단하고 안정적일 때 지금 경기 좋을 때 빨리빨리 금리 올려서 빨리빨리 물가 잡아서 경제 정상화하는 게 더 급한 일이지. 이거 뭐 0.5, 0.25 올리고 어느 세월이고 몇 년 걸리는 걸 지켜보고 앉았을 거냐 이 얘기잖아요. 화끈하게 해라. 그렇죠. 전 블라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블라드 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네, 이 형님이 이름 바꿔야 돼요. 블라서 형님으로. 블라서. 주식시장이 블라서 형님으로. 네.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형님이 뒤에 이 얘기를 해요. 네. 경기 침체 없을 가능성을 낙관한다. 근데 이거를 두 명이 다 합니다. 하커도 그렇게 얘기해요.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블라드 역시 경기 침체 없을 가능성이 낙관하고 있다. 예. 이게 시장을 12시 확 밀어올리죠. 그런데 이제 장계시 전에 TSMC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 TSMC 실적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네. 이제 전일 CPI 세부 사항을 보면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 항목이 푸드, 에너지 밑에 보면 all items less food 이거 코어 CPI라는 얘기거든요. 위에 게 더하지면 CPI고 밑에 게 보면 코어 CPI인데 보시면 식품 보시면요.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은 이 손바닥이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은 YOY를 뜻하는 거고요. 요거는 MOM을 뜻해요. 자, 푸드를 보시면 1.3에서부터 푸드가 아니라 푸드 앳 홈을 볼게요. 네. 1.1에서부터 쭉 예쁘게 내려옵니다. 0.3이라서 아직 높긴 하지만 예쁘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이 모양이. 지수 자체는 오르지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같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푸드는 좋아지고 있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요. 에너지도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에너지가 만약에 없었으면 물가는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았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에너지가 특히 이제 가솔린 이 항목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4.5 그리고 가솔린 마이너스 9.4 에너지 서비스 마이너스 그렇죠? 에너지 서비스 바로 위에 네. 퓨얼 오일이네요. 예, 예. 가솔린이 마이너스 네네. 9.4였네요.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네, 네. 아니, 돋보기 쓰실 나이는 아니시나요, 아직? 지금 다 초점이기는 한데 예, 그렇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글씨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네네. 이거 제일 크게 했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네,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네. 다 이해합니다. 네. 판승철과 뭐 노래까지 나눈 사이니까요. 다 이해할 그렇습니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불안하게 보는 거는 에너지 서비스 부분이에요. 에너지 서비스자들은 전기랑 유틸리티 가스 보시면 전월까지 마이너스였는데 1.5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가솔린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실제로는 물가가 올랐을 거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솔린 가격과 결론적으로 보면 중고차 가격이 조금 이따 또 내려가서 볼게요. 중고차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둔화됐을 때 민감한 항목들만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나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어 CPI 보시면 0.3이에요. 전월이 0.2였는데 0.1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0.3이 나오면서 시장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신차 가격 떨어졌고 중고차 가격 떨어졌고 뭐 이런 거 다 떨어졌는데 보시면 그 쉘터 요게 쉘터. 0.8이에요. 0.8 올라갔네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직전 0.6이었는데 0.8, 0.6, 0.5 정도만 되줬어도 이 물가가 상당히 말이 꼬이네요.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 그러지 못했던 거죠. 딱 예상대로 나와버린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너무 일부 품목의 어떤 하락 때문에 전체적으로 CPI는 낮게 나왔지만 전반적인 어떤 하락은 아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하나의 어떤 CPI 수치다. 지금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는 그러니까 민감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떨어진 게 맞는데 네. 이제 우리가 스티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전월 대비해서. 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 개시하자마자 후두두두둑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근데 이것만 봐도 어찌됐든 0.3 미치잖아요. 예.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걸 예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이 괜찮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그 시장의 반응이 장 시작하고 나서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되게 좀 그래도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막 뭔가 반기지 않는 느낌. 예, 이렇게 좀 느껴졌는데 장 네네. 초반에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좀 올라갔지만은 어떻게 저희가 그걸 해석해야 될까요? 그 어떤 시장의 심리? 예. 투자의 심리요? 지금 심리는 저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게 되죠. 오늘 이미 아까 발표 나는 것들을 잠깐 보다가 왔는데 네네. 되게 나이스했어요. 저 지금 실적이 3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요 3개가 큰 게 먼저 나왔는데요. 웰스 파고도 예상보다 좋았고 물론 매출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확실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JP 모건도 확실히 괜찮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예상보다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걸 보고 있겠죠. 우리가 혹시 예상했던 것만큼의 침체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1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1월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장 개시했을 때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이 정도 나왔으면 주가가 급락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뭐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좋았을 텐데 어제 보시면 11시 그러니까 12시를 딱 기해서부터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뭐랄까요? 개인들의 매수세라고 할까요? 기관들의 매수세라고 할까요? 어찌 됐든 매수세가 이전에는 공매도만 존재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위에서 누르면 쭉 밀려 내려갔었거든요. 지금도 이거 보고 공매도에서 눌렀겠죠. 공매도 쪽 그러니까 매도 세력에서 눌렀을 때 매수 세력이 그걸 딛고 올라온다는 거죠. 받아준다는 거죠. 그 물량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섹터별로 금리에 민감한 섹터와 덜 민감한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특징적인 게 어제 하락한 섹터들이 금리에 덜 민감한 섹터들이었어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가
하락했습니다. 방금 맞아요. 보셨듯이 헬스케어가 실적이 괜찮거든요. 지금 예. 지금 나오는 것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리밸런싱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전에는 무조건 위험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이제 털고 헬스케어 털고 아니죠. 기술주 가자. 쬐끔만 털어서 조금만. 이쪽으로 옮겨보는 거죠. 너무 살짝만? 심했지 않나 작년에는 우리가. 다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필수 소비재 섹터도 거품이 약간은 있었을 거거든요. 네. 평균 PER이 15배 정도 나오던 회사가 25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조금 팔아서 좀 옮겨놓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매수세가 전혀 없다가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갈팡질팡하다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CPI 또 많은 분들께서 CPI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뭐 이 정도면 뭐 CPI는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TSMC 실적 발표. 이게 TSMC. 정말 중요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어떤 부분이 좀 중요했을까요? 뭐 일단 실적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99억 거의 200억 달러가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이 10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EPS가 1.82달러. 야, 제가 이런 거 보면 아니, 워런 우리 버핏 삼성전자였어야 됐는데. 워런 버핏 아쉽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딱 알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로스 마진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대박이네요. 네. 진짜. 누가 이걸 하청업체 어디 요즘 누가 같은 때 하청업체라고 50%가 했어요? 있어. 진짜. 그러니까요. 예. 50%가 넘어요. 어.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동안 발주내왔던 게 4분기까지 생산해서 넘어갔겠구나, 인도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1Q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TSMC에서 매출액을 167에서 175억 달러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QOQ로 보면 14% 감소입니다. 네. 전분기 대비해서 14% 감소했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YOY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증가거든요.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TSMC 역시 버핏 형님께서 사시기 전까지는 반토막 나 있었거든요. 맞아요. 우려가 너무 과했지 않나요? 그때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나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반도체 재고 전망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반도체 유통 재고가 1분기에 빠르게 감소했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2분기만 돼도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23년 하반기 업황 반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TSMC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이 있대요. 가이던스가 되게 자신감 있게 나왔다는 거죠. 자신 있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TSMC나 이런 데서는 어찌됐든 발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쪽이잖아요. 그럼 발주하는 사가 누군가 보세요. 애플, AMD,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죠. 진짜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이게 다죠. 그렇죠. 다. 반도체 리더. 반도체 정체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반토막 난 애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는 4분기하고 1분기는 안 좋겠지만 얘네들도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뭔가 발주를 받거나 들어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TSMC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애플이나 이런 게 우리 에오망님도 그렇고 AMD 뭐 엔비디아 이런 분들 다 지금 너무 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도대체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이게 도대체 이 TSMC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7나노 이상이 첨단 제품이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제 기준에서는 비싼 마진이 좋은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첨단이든 아니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마진이 많은 건 확실해요. 예. 많이 팔리는데 마진이 좋은 제품의 비율이 54%가 넘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우측 화면 보면 7나노하고 5나노 보시면 20년 3Q에 5나노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네. 이게 매 분기마다 생산량이 역전이 일어나더니 지금은 5나노가 32%고 7나노가 22%입니다. 점점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가거든요. TSMC가.
그러니까 저거에 어찌 보면 옛날 올드한 어떤 제품에서 뉴 트렌드,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으로 그 전환 속도가 예,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맞습니다. 어. 이 기술을 지금 근데 뭐 선도하고 4나노, 뭐 3나노 막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예, 그건 아직 시작이 아니죠. 수율이 안 나오고 3나노가 있어서 수율이 안 나와요. 네, 아. 수율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딱 극복을 해서 3나노 수율에서 앞선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서. 삼성이 잘 돼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되겠죠. 네. 삼성 화이팅입니다. 그럼 이제 TSMC의 이러한 실적 발표나 2분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나 가이던스를 봤을 때 그럼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애플 오늘 막차입니까? 막차였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애플은 한 가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네. 제가 오늘이 막차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애플 그러니까 IB에서 네. 애널리스트 콜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나온 걸 보면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애플 앱에서 사용 서비스 부분 있잖아요. 네. 서비스 부분에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 애플은 이제 단말기나 이제 하드웨어에서 판매하는 쪽은 이미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확 늘기는 어렵고 서비스 그렇군요. 부분에서 확 늘어야 되는데 네. 서비스 부분에서 악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유럽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당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올라야 하듯이 네. 미국 지수가 오르려면 애플이 올라야 되니까 미국 나스닥의 상승세를 본다고 하면 애플 매수세는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네. 그 IB들의 특징 종목 2분 리뷰하고 마무리해 주시죠. 아, 2분밖에 없군요.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일부러 제가 2개 들고 왔습니다. IB 전망을 보면요. 네. CT에서 2023년 탑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았고요. 안정적인 고객층으로 이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DA 데이비슨에서 이거 챗 GPT하고 빙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뉴스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맞아요. 많이 근데 들었어요. 이게 결합해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저로서는 판단하기 힘든데 3월 이후 이게 도입이 되고 유료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는 그때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 전망을 빨리빨리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능력, 이제 IT 쪽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보셔도 되고 저처럼 좀 둔하신 분들은 실적 체크해 가면서 따라가도 되는데 이걸 빼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네. 미주에서 메타하고 우버 봤을 때요. 인터넷 섹터에서 탑픽이다. 왜? 비용 절감을 두 분기 연속 가장 공격적으로 한 회사들이다. 그래서 실적 하향 리스크가 가장 낮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으면 넷플릭스하고 엑슨모빌은 예, 요거 어차피 글 보이실 테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우버, 넷플릭스, 엑스모빌까지가 IB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오늘 되는 거군요. 애널리스트 콜에서 나왔던 매일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깔끔하게 네. CPI 정리 플러스 오늘 사실 TSMC 실적 발표가 좀 메인 이벤트였는데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말 보내러 떠나시기를 허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판승철님께서 저희 위해서 또 CPI 디테일하게 봐주셨고 또 TSMC의 그 가이던스가 시장이 시사한 바가 상당히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 잘 정리한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중국 시장 또 찔링님과 함께 스터디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